안녕하세요. 보라아빠TV의 보라아빠입니다. 7월 25일 보라아빠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세상, 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 세상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코너입니다. 일단 7월 23일에 있었던 이슈를 제가 재해석해서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어떤 이슈냐면요.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이 이슈입니다. 이미 많은 지금 뭐 언론에서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거 관련해서 새로운 부분,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금 바라봐서 해석을 해서 다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거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이제 뭐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 합동 훈련의 일환인데 그 이면에 담긴 의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향후 러시아 군용기 우리나라 영공 재침범 가능성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떤 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물음을 던지고 어떤 게 더 옳을지 생각 서로 저와 지금 듣는 분들이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대응 출격을 하였으며 이외의 침범에 대해 각기 플레이어와 경고 사격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및 러시아, 일본의 뭐 망신, 망언 이런 것들이 연이어 이슈화가 되고 있죠. 기사들에서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런 부분 좀 자극적이 뭐 제게 자극적이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극적인 부분을 좀 더 제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뉴시스에서 나온 거 다른 카페에 제가 어떻게 들어갔네요. 그냥 저는 이제 그림만 보고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국 공군이 이쪽에서 제주도 남쪽,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나타나서 제주도 남쪽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고 러시아 군용기가 위에서 북방에서 내려와서 같이 합류해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서 우리나라 카디지를 지나서 이제 대마도 옆으로 해서 일본 또 이 끝자락에 있는 섬들을 지나가서 그냥 관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더 문제가 된 부분은 독도상공 이제 동쪽에서 나타난 일본 정찰기인데요. 일본이래요. 저 러시아 정찰기인데요. 독도 영공을 한번 침범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또 한 번 침범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귀환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됐지만 결국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제가 이제 더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포석이 저는 이제 중국 러시아 공군 연합훈련의 의도 제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장기적인 포석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반도를 작전 권역 안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훈련 그리고 연합 전선을 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 작전 한 거를요. 어디서 나온지는 지금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지만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뭐 블라디보스톡이든 어디든 어쨌든 나와서 여기서 합류를 했어요. 예, 중국 공군기가 아래서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합류를 해가지고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서 이쪽 섬 이 끝에 있는 섬 두 개를 지나가지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 폭격기의 움직임입니다. 두 대. 중국은 이쪽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는데 뭐 엔타이에서 나왔던 어쨌든 이쪽에서 나왔던 뭐 나와서 일로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독도를 침범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쪽에 제가 잘 마우스질을 못해서 그래서 이쪽 섬 두 개를 지나가서 같이 이제 간 거죠. 내려간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 제가 지금 포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린 이유가 앞날을 위하여 미리 손을 써둠. 그렇죠. 장기적인 포석이죠. 포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둑에서는 중반전 싸움이나 집 차지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버려놓는 일. 초반에 돌을 버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라인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시 보면은 지금 이게 돌을 놓는 거라는 거죠. 제 말은 얼기설기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돌을 놔둬 보면 한반도를 둘러쌌어요.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바둑에선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돌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위협받을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당연하고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군도 사실은 위협을 받는 거죠. 이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전선을 펼친다고 했을 때 한반도가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이런 신호를 우리한테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누구한테 주는 거냐? 미국한테 지금 주는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거는 지금 그런 의도로 보면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의도 우리가 지금 근시할 쪽으로 앞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뭐 일본이 또 망언을 했죠. 그거 그런 쪽에만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의도인 거죠. 이게 지금 장기적인 그 포석을 지금 얘네가 이 시점에서 왜 하느냐 러시아와 중국이 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경우 뭐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저쪽 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저 어디죠? 그 유럽 나라 어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와 뭐 이런 쪽에서 계속 미국과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1대1로라고 해서 미국과 여러 지역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 한반도에서도 일정한 전선을 지금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포함되어 있는 이 우리 한반도의 정세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돌풍이 생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걸 대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한 존재감 강화, 한반도에 대한 지분 확대 의도, 이제 러시아를 말하는 거고요.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포석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3번 한국 일본 갈등을 이용한 가치 상승 몸값 올리기, 한일 간의 갈등 양상을 더욱 첨예화시킬 의도, 그리고 러시아의 발언권 가치를 상승시키는 이런 2번과 3번의 의도가 러시아에게 동시에 이제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두 번째 관련된 거죠. 이게 군용기 그냥 빠져나가고 나온 거는 지금 포석에 관련된 거고 지금 이 움직임은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 다른 움직임이었어요. 이쪽 동쪽에서 정찰기가 와서 침범하고 독도상 영공을 침범하고 다시 가면서 침범하고 분명히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의도냐면 이거는 일본과 한국에 관련된 의도인 거죠. 일단은 지금 러시아의 존재감이 확 달라졌죠. 지금 이 부분을 침범하면서 아 러시아가 북방에 지금 우리를 주시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일본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러시아의 의도를 정확하게 일본이 반응한 거라고 봐요. 독도상공을 침범하니까 독도상공을 침범한 어 침범에 대응한 우리한테 일본이 얘기를 했죠. 왜 우리나라가 대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일본의 갈등이 더 첨예화됐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누구를 인정하느냐? 지금 우리를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쪽에는 지금 일본에서도 그 러시아 대사를 조치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코멘트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손을 꼭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 우리 손을 들어주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손을 들어주는 것 같으면 일본 쪽에서 아무래도 다른 딜을 하거나 할 때 유리하겠죠. 일본하고 할 때. 그러면 또 일본 쪽 손을 들어주는 척 하겠죠. 그러다가 또 우리가 또 다른 좋은 떡을 내밀면
그러면 러시아는 또 우리 손을 들어주는 척하겠죠. 그러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값을 올리는 거죠, 결국엔. 그게 이제 우리하고 일본에 관한 일이거나 혹은 북한에 관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러시아는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일단 제가 지금 1번, 2번, 3번을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죠? 제가 지금 말한 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두 번째 큰 카테고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국을 다시 침범하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뭐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게 뭐 맘 같아서는 그 격추를 시키고 싶지만 원래대로 원칙대로 따지면 영공을 침범하면은 격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영공을 침범했다는 건 그 더군다나 러시아 폭격기, 중국 폭격기라면 물론 러시아 폭격기만 이번에 침범을 했지만 저는 이제 가정을 중국도 침범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영공을 침범을 하면 폭격기가 그냥 전폭기가 아니라 핵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싣고 있는 폭격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공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면은 바로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독도 상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러시아가 독도를 가정해서 아마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침범은 뭐 순식간에 일어나고 한 번이었지만 두 번이긴 했지만요. 어쨌든 그걸 한 번이라고 치면 한 번이었지만 무슨 얘기냐면 독도 상공에서 만약에 우리가 영국을 침범한 러시아 공군기를 격추를 시켰을 때는 러시아 쪽에서도 빌미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독도는 우리 입장에서는 완벽한 우리의 영토이고 영공이지만 지금 국제적으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 독도 상공을 침범한 걸로 우리가 격추시켰을 때 러시아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나 영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침범의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 페널티를 가하거나 혹은 군사 행동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명분 부분에서 일반 우리 본토를 했을 때보다는 명분에서 약한 거죠. 독도가 그러니까 분쟁 지역화를 우리가 시키는 게 될 수도 있고 아주 뭐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독도 상공을 침범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좀 운신의 폭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엄청 기민하고 많이 생각을 해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장기적인 포석 그리고 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포석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러시아가 아주 그냥 굉장한 수를 썼어요. 앞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게 저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저는 플레이어와 경고 사격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제스처를 더 뭐 발수를 늘린다거나 사실 몇 발 뭐 200발을 쏘건 300발을 쏘건 뭐 500발을 쏘건 허공에다가 그거를 총을 더 쏜다고 더 강경 대응이다 뭐 이러기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뭐 격추시키기에는 애매하고 물론 제가 보기에 뭐 그러면 울릉도나 본토를 지금 제가 보기에 뭐 영공을 만약에 침범한다라면은 제가 보기에 저는 격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이 어찌 됐건 그거는 이제 저희 영토 영공에 대한 주권 침해고 그거를 놔뒀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큰 우리나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신뢰가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일본은 그것조차도 제가 보기에 어떻게 그러니까 일본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본이 뭐 지금 뭐 그렇게
아베 정권이 잘 대응하는 정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요, 뭐 엉망이긴 하죠. 여기를 침범을 했어요, 지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금 분쟁 구역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정말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루고 있는 언론의 그런 기사들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망신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속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는 영토 그러니까 논제 분란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격추시켜 지금 제 논리로 보면 격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경고 사격도 안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뭐 무서워서 그랬겠죠. 아무래도 일본 애들이 좀 겁이 많잖아요. 실리주의이기도 하죠. 무슨 얘기냐면 말이 좋아서 실리지 자신보다 강한 상태한테는 약하고 약한 상태한테는 강한 게 이제 일본의 특징이니까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본을 싫어해서 지금 뭐 한일 감정이 지금 나빠져 있지만 저는 그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일반화 시키기는 그렇지만 이제 좀 그런 국민적 속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저도 그게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군용기 두 대가 합류해서 남쪽으로 사라졌어요. 지금 이제 기사를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한 건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러시아 공군기가 중국 공군기랑 합류해가지고 울릉도랑 독도 사이를 지나서 대마도 사이를 지나서 일본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추측해 보건데 찾아봐도 없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 항모로 착륙하진 않았을 것 같고 중국의 다른 공군기지로 같이 착륙했을 가능성은 제가 높다고 봐요. 뭐 다른 나라로 갔을 수도 있고요. 근데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 군용기들은 어쨌든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김에 제가 보기에 러시아가 또 한 번 더 같은 루트를 이용해서 같은 루트를 이용하는데 또 독도 상공을 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몸값을 올릴 기회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또 좀 있다가 돌아가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번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생각이 있을 거야. 뭐 격추시켜야 된다. 아니면 뭐 그냥 너무 위험하게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실 만한 사항이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옹호하거나 더 강경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주장을 하시거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진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올바른 생각. 처음부터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격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격추 안 시켰지? 근데 물론 격추시켰으면 난리가 났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막 전쟁을 한다고 뭐 러시아에서 진짜 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나라기도 하니까요. 물론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고 또 이러니까 쉽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는 뭐 그냥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으면 뭐 우리 해군이 와서 우리한테 전력 투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로도 할 수 있고 지금처럼 폭격기가 와서 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움직였을 때 우리가 뭐 기민하게 막 대응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이거를 제가 보기에 저자세로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저자세를 가져갈 필요는 없고 만약에 본토 독도가 아니라 다른 영공을 침범했을 때는 본토나 울릉도나 뭐 제주도라던가 그러면 저는 격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건 어떤
그 논란이 뭐 진짜 전쟁 직전까지 가던 전쟁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의 주권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고 제 의견에 다른 반박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진짜 2019년을 살고 있어요. 진짜 첨단을 달리고 있는 2019년 어느 날을 살고 있는데 지금 같은 방송 내용을 하게 돼서 정말 씁쓸해요. 한반도의 정세는 어디 저기 구한말이나 아니면 저기 6.25 전쟁 때와 비슷하게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을 참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더 널리 보고 더 넓게 보는 보라아빠 TV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라아빠 TV의 보라아빠였습니다.